자, 역함수 그래프의 특징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역함수를 찍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역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좀 함수를 간단하게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라는 함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 자, 그럼 보자. 자, x가 1일 때 y 값은 2가 될 거고요. x가 2일 때 y 값이 3에 대응되고요. x가 3일 때 y 값에 1에 대응된다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에다가 좌표 평면에 점을 한번 찍어보시면, 자, x가 1일 때는요 2에 대응된다고 그랬으니까 점이 여기에 이렇게 찍힐 수가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1,2라는 점에 찍힐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가 이제 2일 때는 3에 대응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찍힌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까지 점선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1에 대응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이제 점이 찍힐 거고, 여기도 점선을 이렇게 대응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거꾸로 한번 역함수를 그려볼 텐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역함수는 뭐라고 했었냐면, 거꾸로 바뀌는 함수다. 이제 대응 관계가 거꾸로 가는 함수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y라는 집합이 새로운 정의역이 되겠지, 역함수에.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x라는 값이, 자, 이제 y라는 값이 1로 갈 테니까 1일 때는 어디에 대응될 거냐? 거꾸로 가게 되면 이제 3에 대응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2라는 값은 1에 대응될 거고, 3이라는 값은 이제 2라는 거에 대응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이번에 빨간 점을 한번 찍어볼 텐데, 역함수에 관련되는 대응되는 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가 1일 때니까 x가 1일 때 이번에 뭐에 찍힐 거냐? 3이라는 점에 이렇게 찍힐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에 x가 2일 때니까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는 그럼 2일 때는 1에 대응되니까 얘가 여기에 찍힐 거고요. 점이.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x가 3일 때는 2에 대응된다고 했으니까 3일 때는 어디? 2에 이렇게 대응돼서, 자, 이 점이 이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찍히는 점들이 생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노란색 3개의 점과 빨간색 3개의 점이 어떤 그래프상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자, 쌤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보조선을 하나 그릴 건데, 어떤 보조선을 그릴 거냐면 y는 x라는 점을 쌤이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이제 뭐가 될 거냐? 이 직선이 y는 x라는 직선으로 바뀌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 되니? 자, 그러면 빨간 점과 노란 점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면, 자, 보세요. x가 2일 때 y가 1이었죠. 빨간 점은요. 그죠? 근데 노란 점은 x가 1일 때 y가 2였지? 그지? 그럼 여기 생기는 점과 여기 생기는 점이 서로 무슨 관계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다음에 이 점도 한번 볼게요. x가 3일 때 y 값은 1이었죠. 노란 점에서는요. 근데 거꾸로 이제 x가 1일 때 빨간 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x가 1일 때 y 값이 3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 써진 빨간 점과 여기 써진 노란 점도 서로 무슨 관계가 될 거냐? 서로 이렇게 선대칭, y는 x의 대칭인 관계가 될 겁니다.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됐니? 자, 마지막으로요. 요 점과 요 점도 그럼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아, 여기가 직각으로 만나고 이제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같은 서로 대칭인 관계가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빨간 점과 노란 점, 빨간 점과 노란 점, 빨간 점과 노란 점은요, 서로 무슨 관계를 갖고 있냐면 이 y는 x라는 직선에 뭐한다?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자, 역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밑줄 칩시다. 직선 y는 x에 대하여 뭐다? 대칭이라는 성질을 가진다라는 거야. 됐니? 여기서도 보듯이 빨간 점과 노란 점, 빨간 점과 노란 점, 빨간 점과 노란 점은 서로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즉부터 또 밑줄 칠게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x의 교점과 같다. 쭉 밑줄 치세요. 됐습니까? 쭉 밑줄 치십시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 문제에서는 그러면 f라는 함수와 자 fx와
f 역함수 x의 교점을 한번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텐데, 자, 이 교점을 찾으려면 원래 이제 우리가 그래프상에서의 교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프상에서의 교점. 그렇죠.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교점 찾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수원에서도 했었지만 얘와 얘 두 개를 우리가 비교해서, 자,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자, 두 개를 연립해서 우리가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x좌표를 찾아줬었고, 그 x값 찾은 거를 이제 y값에 x자리에 대입을 해서 y값까지 찾아줬었지. 그치? 자, 그런 것처럼요, fx와 f 역함수의 교점도 마찬가지로 fx의 식을 알고 있고 역함수의 식을 알고 있으면 두 개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개를 연립해서 두 개를 같다고 놓은 다음에 x값을 찾아주고 y값을 찾아주면 돼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f 역함수의 값을 구하기가 너무 귀찮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서는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줄 텐데, 그럼 하나를 또 역함수로 바꿔서 그 식을 두 개를 연립해서 계산을 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바꿔서 풀 수가 있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fx라는 식을 줬다면 fx와 역함수의 교점은 존재한다면, 자, 교점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교점은 어디 위에 있을 거냐면, 그 교점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할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도 이제 대칭이라는 게 그려질 텐데, 지금 빨간 점과 노란 점은 지금 만나고 있지 않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란색 F라는 그래프가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자,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 이런 곡선이 나왔을 때 얘를 fx다라고 문제에서 줬다고 해봅시다. 됐니? 그럼 잘 봐. 이 노란색 곡선은요. 자, 이 노란색 곡선의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의 뭐다? 대칭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지. 그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죠? 자, 그러면은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 그래프에 y는 x 대칭한 그래프는 그림이 이런 식의 곡선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이런 빨간색의 곡선이 나올 텐데, 이 빨간색의 곡선과 노란색의 곡선이 만나는 점이 어딘가를 좀 봤더니 여 점과, 자, 이 점과 이 점 두 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생기는 점과 여기 생기는 점 두 개가 생기는데, 이 두 점은 다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빨간색 함수와 노란색 함수의 교점, 자, 노란색 곡선과 빨간색 곡선의 교점을 구하고 싶은데, 이 교점을 구할 때 이거 두 개를 서로 각각 구해서 식을 연립하는 것보다는 노란색이 주어졌을 때 그냥 이 노란색과 요 하얀색 직선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이 결국 빨간색과 노란색의 교점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교점이 존재한다면 그 교점은 반드시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거고,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얘를 어떻게 풀 거냐? fx라는 것과, 자, fx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x라는 그래프, 자, y는 x의 교점을 찾아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식으로 한번 써보시게 되면, 자, 얘를 식으로 써보면 결국은 fx라는 식과 y는 x가 만나는 점, 교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연립한 fx가 뭐와 같다? x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좀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그 교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밑줄친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을 거고, y는 x라는 점 위에,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거고, 그 y는 x라는 직선과 그러면 fx라는 식을 두 개를 연립해서 계산해 주던가, 또는 문제에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문제에서 역함수식을 줄 수도 있으니까 f 역함수식과 얘와 x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노란색 곡선과 빨간색 곡선의 교점을 찾을 때는 노란색 곡선, 빨간색 곡선을 각각 다 구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노란색과 하얀색 직선의 교점을 찾아주면 그게 결국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과 같을 거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역함수와 대칭점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점 A, B라는 점이 있을 때, 자, 점 A, B라는 점이 있을 때 바로 2번 갈게요. 이제는
a, b라는 점이 있을 때 a, b가 fx 그래프 위의 점이면 b, a. 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쵸? x와 y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럼 x와 y의 위치가 바뀌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함수다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x와 y의 위치가 바뀐 점은 어디 위의 점일 거다? 반드시 역함수 위의 점일 거다라는 얘기를 바로 2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그래프까지 보시게 되면 자, 교점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 교점은 y는 x 위에 존재할 거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노란색 곡선과 빨간색 곡선이 만나는 점은 어디에 존재한다? y는 x라는 점 위에 존재할 거다. 따라서 우리가 식을 풀 때는 원래 함수와 x를 같이 연립해서 풀거나 아니면 역함수와 x를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주자라는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까지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역함수 개념 강의를 마칠게요. 자,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 어떻게 하는지 좀 나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y는 fx를 x에 대하여 푼다라고 되어 있죠. y는 fx를 x에 대하여 푼다라고 되어 있고 끊으시고요. 자, 첫 번째 밑줄. 자, x에 대하여 푼다라는 얘기는 이제 x는 어쩌고 저쩌고로 정리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데,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에 대해서 보시면 바로 1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x에 관하여 푼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식은 무슨 얘기냐면 x는 요렇게 자, 식을 정리하는데 요 자리, 요 네모친 자리에 들어갈 게 뭐냐면 바로 x를 제외한 문자 y와 상수, 숫자로 이루어진 식이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x는 y와 상수로 이루어진 식으로 정리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x에 관하여 푼다라는 뜻입니다. 자, x에 관하여 푼다. 자, 이걸 x에 관하여 풀어준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얘에 대해서 바로 2번에서 x와 y의 위치를 서로 어떻게 한다?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에 바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의 치역은 뭐가 됩니까? 주어진 함수의 치역, 즉 y값들의 집합은 당연히 x값들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x값들이었던 것은 뭘로 바뀔 거다? y값들의 집합으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예요. 됐니? 그래서 역함수는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x와 y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함수가 우리가 역함수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x라는 걸 바꿔주시게 되면 x라는 애가 이제 y값의 집합이 될 거고 y값의 역할을 해줄 거고 y값들은 다시 뭘 할 거냐? x값들의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 간단한 1차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1차 함수. 자, y는 2x-1이라는 요런 1차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라는 거야. 됐니?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요. 보세요. 자, 이 식을 x에 관하여 풀자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x에 관하여 풀자니까 x만 남겨놓고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을 이항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y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여기가 2x 이렇게까지 써질 거예요. 되나요? 자, 그러면 x라는 것을 이제 2로 나눠주시게 되면 자,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x는 어떻게 써질 거냐? 2분의 1 y 빼기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됐니? 자, 여기까지가 뭐 한 거냐면 이제 1단계 한 겁니다. 그래서 x에 관하여 식을 정리해 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써진 애가 뭐가 됩니까? 지금 y와 상수로만 이루어진 식으로 정리가 됐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역함수로 바꿔주는 건 언제 바뀌냐?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꿔주라고 그랬죠? 자, 얘와 얘의 위치를 샥 바꿉니다. 그러면 y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겠지? 그치? 그럼 여기 써진 이제 이 함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역함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y는 2x 마이너스 1의 역함수. 됐니?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아, 얘가 뭐다? 역함수 식이구나 라고 이렇게 계산을 완료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라는 이런 무리함수를 우리가 한번 역함수를 구해볼게. 됐니?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죠. 바로 뭐냐면 정의역과 치역이 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정의역부터 가볼게요.
루트 안에는 무슨 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정의역 x라는 애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그때 치역, 즉 y 값들의 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써진 애가 반드시 뭐가 나와요? 양수가 나오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들이 나오겠지? 그치? 따라서 치역도 뭐가 될 거냐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무리함수로 바꿔줄 건데, 자, 무리함수를 이제 역함수를 구할 건데, 잘 봐. 자, 얘는요. 굳이 우리가 꼭 순서를 지켜줄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x에 관하여 푼 다음에 x, y 위치를 바꿔주라고 했잖아. 그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얘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얘는요. x, y의 위치를 먼저 바꿔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 y의 위치를 먼저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얘는 x는 어떤 식이 될 거냐? 루트 y라는 식으로 바뀔 겁니다. 됐니? 자, 근데 잘 봐. 자, 그럼 얘랑 서로 이제 x, y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얘와 얘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함수라는 거기 때문에 함수는 어떤 식으로 정리해주는 게 좋아요? y는 어쩌고저쩌고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를 좀 식을 변형해 보시면, 자, 이 식을 변형해 보면 얘는 y는 형태로 바꿔줄 거니까, 자, 양변을 뭐 할 거다? 제곱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양변을 제곱하시게 되면 y는 어떻게 써지냐? x제곱이다라는 이런 함수가 나오겠죠? 아, 그러면 이제 이 무리함수는 뭐가 될 거냐? 2차 함수의 형태로 바뀔 거다라는 거야. 되니?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왜?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x의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려지고요. y값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려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x값의 위치, x, y의 위치를 바꿔줬으니까 당연히 정의역과 치역도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마무리로 정의역과 치역까지 써주시게 되면 자, 정의역은 어떻게 써질까요? 정의역은요. x, y 위치가 바뀌었는데 어차피 얘를 써보면 아,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또 다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즉 이런 얘기가 됩니다. 원래 함수의 치역이었던 게 그대로 문자만 바뀌어서 x값의 범위로 바뀌는 겁니다. 됐니? 문자는 바꿔줘야죠. x, y의 위치를 바꿨으니까 문자만 바꿔주는데 범위는 그대로 오는데 여기 있는 y를 x로만 바꿔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정의역 있죠. 그죠? 그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이제 뭘로 바뀔 거냐? x, y의 위치가 바뀌니까 아, 얘는 치역으로 바뀔 거다. 되니?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는 그대로 오면서 x라는 문자만 어떻게 하자? y라는 문자로 바꿔주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니?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y는 루트 x라는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어떤 함수?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형태를 가질 텐데 그 2차 함수가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반쪽짜리 2차 함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이제 이런 함수를 이렇게도 바꿔주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단원인 무리함수 단원 가서도 연습을 많이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오늘 정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 y 위치를 바꿔주고 식을 정리해준다라는 큰 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역함수 강의를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유리함수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